사랑의 이론, 사랑의 이론, 사랑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 사랑에 대한 어떤 이론이든 인간으로부터 곧 인간 실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 또는 사랑에 비슷한 것을 동물에게서도 발견하지만 동물의 애착은 동물의 본능적인 기억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다만 이러한 본능적인 기억의 잔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동물계로부터 곧 본능적인 적응의 세계로부터 벗어났고 자연을 초월해 있다는 비록 인간이 자연을 결코 버리지 못하지만 사실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나 한번 자연과 결별하면 인간은 자연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한다. 일단 낙은 자연과의 분리의 합일 상태에서 쫓겨나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해도 불타는 칼을 가진 케루빔 천사가 길을 가로막는다. 인간은 철저하게 성실한 전 인격적인 조화 대신에 이성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조화 곧 인간적인 조화를 찾아내면서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개인으로서 인류로서 결정되어 있는 본능처럼 결정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하며 개방적인 상황으로 쫓겨난다. 확실한 것은 과거뿐이고 미래에 확실한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부여되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생명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동포를,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미래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 분리되어 있는 실제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의 생명이 덧없이 짧으며 원하지 않았는데도 태어났고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되며 자신이 살아가던 사람들보다 먼저 또는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의 인식, 자신의 고독과 분리에 대한 인식, 자연의 사회의 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인식, 이러한 모든 인식은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인간의 실존을 견딜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든다. 분리 경험은 불안을 일으킨다. 분리는 정녕 모든 불안의 원천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힘을 사용할 능력을 상실한 채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 세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복종하지 않게 된 다음에 자연과 분리의 동물적인 조화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로서 탄생한 다음에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됐다. 이와 같이 오래된 단순 신화에도 19세기적인 관점이 고상한 척하는 윤리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는 성기가 보임으로써 느끼게 된 곤혹이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간파하게 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자기 자신과 서로를 알게 된 다음에 그들은 분리되어 있고 그들이 서로 다른 성에 속하는 것처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남으로 남아있다. 인간이 분리된 채 사랑에 의해서 다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 이것이 수치심의 원천이다. 동시에 이것은 죄책감과 불안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이다. 이 목적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실패할 광기가 생긴다. 우리는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물러남으로써 분리감이 사라질 때 완전한 고립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인간이 분리되어 있던 외부 세계도 사라져버린다. 인간은 동일한 문제, 어떻게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어떻게 자신의 개체적인 생명을 초월해서 합의를 찾아내는가. 인간, 대답은 여러 가지다. 이 문제는 동물 숭배, 인간의 희생 또는 근사적인 정복, 사치에 대한 탐닉함, 긍정적인 단념, 강제노동, 예술적인 창조, 신의 사랑, 인간의 사랑 등의 대답을 불러올 수 있다. 많은 대답의 기록이 인간의 역사라 무수하지 않다. 반대로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부에 있는 보잘것없는 차이를 무시한다면 제시된 대답의 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대답은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만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종교와 철학의 역사는 이러한 대답의 역사이고 이러한 대답이 한정되는 동시에 다양화되는 역사이다. 이러한 대답은 어느 정도 개인이 도달한 개성화의 정도에 달려있다. 유아의 경우에 나라고 하는 것은 발달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보잘 것이 없다. 유아는 여전히 어머니처럼 일체감을 느끼고 어머니가 있는 한 분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유아의 고독은 어머니의 육체적인 현존, 곧 어머니의 가슴과 어머니의 피부를 통해서 달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유아기는 자연과 일체감을 느꼈다. 자연과 일체감을 느꼈다. 도치감, 도치적인 합일의 모든 형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강렬하고 심지어 넘버가는 것. 둘째는 퍼스널리티, 전체에 뭔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원시사회의 집단은 소규모였으며 피와 땀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로마 그 제국은 한 인간의 가족이자 가정이자 세계였다. 또한 현대 서양사회에서도 집단과의 합일은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소수에 비범한 영웅이나 선교자만이 복종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도 민주사회 또한 압도적인 일치를 보여줄 때가 많다. 그 이유는 합일의 추구에 대해서는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나 더 좋은 방법이 없을 때는 군중에 일치하는 합일이 유력한 합일이 되기 때문이다. 분리되지 않으려는 욕구가 얼마나 절실한 걸 이해해야 한다면 남과 다르다는 데서 느끼는 공포, 군중과 약간 떨어져 있다는 데서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때로는 이런 불일치에 대한 공포는 일치하려고 하지 않는 자를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험에 대한 공포로서 합리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어도 서양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은 일치하도록 강요받는 정도 이상으로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치하고 싶어도 자신의 욕구조차 알지 못한다. 욕구,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이와 같이 강화되는 것은 가장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등의 개념,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의 독자성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예컨대 탈무드에도 표현되어 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과 같고 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